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행차에 나섰습니다. 제2기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첫 공식 순방인데요. 일국의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떤 나라를 찾느냐, 이것은 그 나라 또는 그 대통령의 외교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있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중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즈음해서 오늘은 페트로 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트로 달러라는 것은 페트로와 달러의 합성어인데요. 페트로라는 것은 페트롤리움, 석유의 영어죠. 그런데 달러에 왜 페트로 달러, 석유 달러가 되어 있느냐? 자, 이것은 여기에는 바로 국제 금융의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971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느닷없이 달러의 태환 정지 선언을 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 달러는 달러를 가져가면 35달러당 1온스, 1트로이 온스의 비율로 반드시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맺은 게 언제냐? 1944년 2차 대전이 끝날 때였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달러는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통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영국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를 할 정도로 경제가 든든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축통화의 자격을 스스로 내어놓습니다. 이제 기축통화를 하려면 우리가 경제학에 금본위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금이 가장 확고한 통화였는데 금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금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래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상당히 금 조달에 애로사항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금고에 돈을 놔두고 그 금을 기초로 화폐를 발행해서 통용하다가 누군가가 내가 이 화폐를 못 믿겠다 또는 금으로 바꿔달라 이러면 언제든지 금을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금의 신용을 가지고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이끌어가는, 이것을 금본위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화도 2차 대전 전에는 마르크화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달러나 그 통화를 금으로 바꿔준다는 이게 금태환 제도인데, 이 금태환 제도는 그 나라 통화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꾸려가는데 필수적인 사실 요건이죠. 금태환이 없다면 그 나라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그 이전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국가 예산이 탕진이 돼서 더 이상 달러를 가져오더라도 금을 바꿔주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계속 찍어냈잖아요. 그러면 달러 찍어내는 속도로 금도 계속 보유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 보유량을 늘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971년 8월 15일 날 그냥 일거에 다른 나라하고 상의도 없이 우리 이제 금 더 이상 바꿔주지 못하겠어 하고 일방적으로 금태환 정지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자, 이게 세계 경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전 1971년 이전만 하더라도 안정적인 금본위 제도 하에서 달러를 가져가면 언제든지 금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전 세계 교역이 그리고 환율도 거의 변동 없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우리 이제 더 이상 달러 가져와도 금 안 받고 줄게. 금 태환을 정지하는 선언을 하는 바람에 멘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환율은 흔들렸고 어느 누구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 속에서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1971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금태환을 정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라는 그 권한, 그 권리, 이것을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면 엄청나게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1997년에 외환 보유고가 적어서 국제 유가나 원유 사올 돈이 없어서 외환 위기가 됐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져도요. 달러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더 찍어내면 되잖아요. 한국은 우리가 원화를 더 찍어낸다고 한들 그것을 다른 나라가 받아주지 않고 어차피 우리는 그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로 원유를 사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우리 돈 가치만 떨어져요. 근데 미국은 미국 달러 자체가 국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돈 더 찍어내면 돼요. 물론 나중에 인플레도 오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후의 문제고 또 세계가 같이 겪게 되는 것이고 미국 하나만 국가 부도가 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달러 기축통화의 엄청난 힘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달러 거래하지 마. 이른바 스위프트 거래를 차단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러시아는 휘청했거든요. 그것이 달러 기축통화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1971년 금태환 제도를 정지하면서도 달러 기축통화는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의 공신력, 달러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금으로서 미국 달러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에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미국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사 키신저 국무장관을 이 사우디로 보내죠. 그리고 사우디 왕실과 은밀한 회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맺은 협약이 바로 페트로 달러 협정인데요. 페트로 석유와 달러를 연동시키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사우디가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만 받아라. 다른 통화는 일체 받아주지 마라. 이것이 페트로 달러 동맹입니다. 지금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국제 간에 마르크도 있고 영국 파운드도 있고 일본 엔화도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도 있고요. 그런데 국제 간에 거래되는 원유, 가스,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100% 달러로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산 원유도 달러로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게 바로 1973년 미국과 사우디가 비밀리에 맺었던 페트로 달러 협정입니다. 자, 미국은 왜 이 페트로 달러 협정을 맺었느냐? 당시에 달러의 독점 시대가 끝나면, 달러의 태환 제도가 끝나면 석유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석유 전에는 달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태환 제도를 포기하니까 좀 흔들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석유를 살 때 반드시 달러를 가져오라 이러면 일단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달러를 필요로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1971년 이전에는 금태환 제도에 의존을 해왔다고 그러면 1971년 이후에는 사우디와 합작을 해서
모든 원유 거래, 에너지 거래할 때는 반드시 달러로 하라. 이 페트로 달러 동맹을 발휘하면서 미국 달러는 금태환 포기 정지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 기축 통화로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달러가 기축 통화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의 금태환 제도가 아니라 중동 국가와의 맺은 페트로 달러 동맹이 훨씬 더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페트로 달러 협약을 체결했을까요? 사우디에도 엄청난 단건이 제시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보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을 한 것이죠. 사실 2차 대전이라든지 인류의 여러 가지 전쟁사를 보면 전쟁이 곧 경제고 경제가 곧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요, 나라 안보가 불안한 겁니다. 사우디의 불안은 중동에서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미국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차해서 중동전이 터지면 1차 중동전, 2차 중동전이 바로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죠. 이때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에서 점령당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우디의 정권이 몰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 이스라엘이 사우디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또 쳐들어올 이유도 없다. 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란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란에 팔레비 왕조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란은 시아파, 또 사우디는 수니파로 해서 이 종교가 좀 결이 다릅니다. 원래 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종교, 이걸 사입이라고 그러는데 사입이들 간의 사이가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이제 사우디는 이란을 좀 내심 경계해 왔던 시아파들을 좀 경계해 왔죠. 근데 미군이 사우디의 안보를 확실히 지켜준다고 그러면 그 같은 걱정도 상당히 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우디는 석유를 모두 달러로만 거래함으로써 달러에 힘을 실어줬고 기축통화로서요. 또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이라는 그런 군사적 도움을 얻었던 것이죠. 이 체제가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변화 없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우디가 이 종교적으로 미국과는 전혀 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를 맺어왔던 것도 바로 이런 페트로 달러라는 거대한 안보와 경제를 합한 그런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요즘 걱정이 더 큽니다. 과거에 이란은 팔레비 왕조였고 비록 종파는 달랐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국교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79년입니다. 정확하게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집권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왕국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사우디로서는 굉장히 겁나는 사안이에요. 왕국이냐 아니냐는 차이가 사실 국가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아부다비 이런 많은 나라들, UAE 이런 나라들은 왕정 국가인데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 왕정 타파를 혁명의 기초로 내걸었거든요.
왕을 없애야 된다.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슬람 어떤 그 종교 통치, 그 이슬람 종교 통치는 공화정을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특히 이란은 마치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수출하듯이 이슬람 공화정을 다른 나라에도 심어야 된다. 그 얘기는 사우디의 왕정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보다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보다도 이란이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 틈을 두고 트럼프, 미국은 일기 때부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으려. 자, 1차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이 페트로 달러 동맹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동맹을 맺고 서로 경제 교류를 시키자. 그렇게 되면요, 중동에서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슬람권 내에서도 이스라엘의 편을 하나 만들어 드는 것이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이 없어지고 또 이스라엘 앞선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란의 그 혁명 수출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동맹을 하면, 그렇다면 사우디가 훨씬 더 큰 안보를 얻을 수 있다.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안보를 얻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특유의 경제적 이득도 엄청나게 지금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팔레스타인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많이 됐는데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에 지금 리조트를 만들겠다.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고, 트럼프 대통령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는 이미 지금 그 지역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경제적으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가 지금 석유 이후 석유만 가지고는 언제까지나 사우디가 존속하기 어렵다. 이래서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고 또 2차 산업, 제조업, IT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미국 입장으로서는 그게 하나의 돈 벌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은 제2의 페트로 달러 동맹을 맺어서 사우디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도 든든하게 하고 또 거기서 트럼프가 원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서 돈을 벌자. 꼭 먹고 알 먹는 양수 겸장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고 우리가 미국과 중동의 관계 정상화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틈을 비집고 갈 수 있는 비즈니스 코오퍼레이션의 기회도 상당히 많이 열릴 수 있다. 중동의 시대가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